코비드-19에 대한 통제가 법원에서 2번이나 퇴박을 받았는데도 이 정부는 전혀 반성을 하는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그 전에 2주씩 하더니 이제 3주까지 연장하는 걸로 봐서 이게 설 때 모이는 거 이거 다 막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이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 코비드-19 문제 보면서 참 저희가 많은 얘기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렇게 감염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 감염원이 어디냐? 이거를 추적하려는 노력이 왜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이게 진행이 안 되죠? 그럼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에게서만 감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퍼뜨리나요? 그게 아니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 속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계속 전파되는 거냐? 이걸 추적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mRNA라는 백신은 인류가 처음 해본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우리가 사용했던 백신들, 당초의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인체에 집어넣어서 그 항체를 만들게 해서 병을 극복한다. 이런 백신들은 실제로 그 이후에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아직 잘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19 같이 최초로 경험하는 바이러스,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아는 게 없고 백신 회사들조차도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부작용 아무 책임도 못 진다 이러고 있는 거지요. 또한 이 코비드-19의 사태라는 게 이게 정말로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한 질병이냐? 여기에 대한 원천적인 반성이나 검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모든 코스트를 발생시키면서 국민 전체가 생사를 걸어야 하는 이런 코스트를 발생시키면서 이런 통제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냐? 여기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보다도 적은 이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의 생사를 옥죄하는 것인지 검토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죠. 이거 광화문에 사람들 모이는 거 막으려고 하는 통제, 그 수단 아니냐? 아니면 이걸 빌미로 해서 돈 뿌리는 선거 하려는 그런 계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권력을 잡았으면 권력 잡음 각정하십시오. 당신들은 자식들 낳지 않고 이제부터 남은 세월 인생 살지 않을 겁니까? 지금 같은 이런 입장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좀 짜증을 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지겹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이게 갈수록 진흙탕이네요. 이제는 거의 무슨 자객, 어쌔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어쌔신. 또 일본에서는 닌자 이렇게 합니다만. 사람 보내서 특정한 인물을 유력자가 보내갖고 걔 몰래 죽여버려, 없애버려. 이러는 거. 이런 따위를 연상케 하는 범죄 드라마 분위기까지 이제 대두되고 있고. 거기다 웬 안방 때려잡기에 이렇게 난리들입니까? 대통령 뽑는 겁니까? 안방만이 뽑는 겁니까? 중세 유럽이나 중국에서 6,000년간 지속되었던 권력투쟁, 일본의 전국시대를 휩쓸었던 자객 음모 사건들, 미국의 마피아들의 쌈박질, 이런 난전을 바라보는 기분입니다. 대통령 선거전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고작 해서 시대 흐름과 젊음을 겨냥한다고 해갖고 유치한 학예회 아니면 청군 홍군 나눠서 싸우는 우리 운동회 때 했던 기마전 게임. 이거 보는 거. 되는 대로 뿌려지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공약들. 지구상에 이런 대통령 선거가 다른 데도 있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 나라 2030을 그렇게들 걱정을 해주신다면 그 지금 2030들이 당신들이 그대들이 하는 이 짓거리 그대로 본받을까봐 그거 걱정이나 해주시면 가장 좋은 염려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뭡니까? 짐작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무슨 정치평론 이런 거 고사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지겹습니다. 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반성의 기회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선거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이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으로 삼척동자 수준에도 이르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지나온 정권이나 후보들의 부조리나 불법이나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거라도 치열하게 그때그때 정리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회적 능력이라도 보여주고 축적이 돼야 할 텐데 그런 부수적인 공익적 가치라도 좀 사회를 위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고사하고 그런 게 생기면 더 열심히 은폐하고 조작질을 해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오히려 사회적 부조리를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이게 선거전, 대한민국의 특히 대통령 선거전이네요. 대한민국에서 있는 기초단체 의원들 선거부터 시작해서 선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이해를 두텁게 쌓아가고 이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선거할 때마다 죽어라고 쌈박질하고 서로 편짜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그 뒤에까지도 앙앙불락하고 이 결과가 결국은 그게 또 쌓여서 그 다음 선거에까지 또 연장이 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나라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가 달성됐다고 한 이후에 더욱더 지역과 이념 집단은 분열을 했고 대립했고 계층 간에까지도 대립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나 그런 거 몰라. 정치라는 건 난 몰라라는 선거와 정치 소외 집단은 줄어들 줄 모르고 결국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거? 그거 선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런 행사로 전락을 해버린 거 아닌가. 결국 나라가 국민들에게 의해서 버림을 받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연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거법 바꾸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을 더 늘려요. 예비 후보 등록이 어떻고 해가지고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연령층, 출마자, 투표권자 오히려 점점 더 확대해요. 어쩌자는 겁니까? 그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조리를 더욱더 연장시키고 확대시키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주자. 원래 세상이 이렇게 쌈박질하고 선거라는 거 이런 거 민주주의 이런 거다 이러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결론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2022년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정치제도, 정치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혁명적 개혁이 있어야겠다. 결국은 지방정치가 가지는 권력, 이게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 소동들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이니만큼 결국은 중앙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중앙에서 권력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다가 보니까 이것을 먹고 싶은 이 큰 떡을 먹고 싶어서 여기에 집착하는 인력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곤란한 정치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집중되는 중앙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에서 특성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에서 성숙되어 올라온 정치의식이 중앙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정치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전반에 걸친 정치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선거 제도도 좀 간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절실하게 모색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막대한 특혜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지요. 대통령은 글쎄요, 이제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대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원래 이제 무슨 가게에서 하는 벼슬아치를 부를 땐 각하, 무슨 전에 사는 양반을 부를 땐 전하. 왜냐하면 그 집 밑에 엎드려서 올리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전하. 황제가 사는 집전하는 정부를 보는 궁의 그 계단을 폐라고 하고 그 밑에 엎드려서 상수하기 때문에 폐하라는 말이 생겼죠. 우리 대통령 청와대 사시니까 이제부터 대하라고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대하. 참 멋지네요.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화 됩니까? 제발 야당 후보 쪽에서 이런 정치혁명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